안녕하십니까. 셰프 팩토리의 강민구입니다. 조리기능사 시험 중식 부문의 재료관리 핵심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핵심 문제 학습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재료관리는 한식, 양식, 일식, 보고, 중식 조리기능사의 공통과목입니다. 그래서 셰프 팩토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식품학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 핵심 문제 풀이하고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참고로 한식, 양식, 일식, 보고, 중식이 과목별 특이한 재료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루지 않고 기초조리 실무 쪽으로 이관을 해서 한꺼번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공무원 및 단체급식기관의 조리사 고시 부분 준비를 겸하도록 활용도를 지금 대폭 높여놨기 때문에 모의고사와는 달리 각 과목 내용을 모두 시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미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는 실전 모의고사 부분은 1번에서 50까지는 공통문제로 51번에서 60번까지는 각각 문제로 각 과목별 문제를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식 부분에서 전체 내용을 다 통합 관리하는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재료관리 부분은 과목에 관계없이 모두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견과류, 즉 유지에 대한 항목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1번 땅콩, 답이 땅콩이 되겠습니다. 땅콩은 견과류하고 흡사해요. 사실상 이 성분이 견과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는 부류, 즉 콩류로 구분된다. 그렇기 때문에 호두, 잣, 브라질너트 이런 것들은 견과류지만 땅콩은 콩류에 해당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지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1. 바이타민 A, D, E, K의 흡수를 돕는다. 맞는 말이죠? 에이데크가 지용성 바이타민이니까 지용성 바이타민은 지질이 있어야만 흡수가 수월하죠. 반대로 BC카드, 즉 B하고 C는 수용성이죠. 2번 쇼트닝은 상온에서 고체인 동물성 지방이다 라고 했어요. 고체는 맞죠. 상온에서 고체는 맞아요. 쇼트닝은 마가린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동물성이 아니에요. 식물성이에요. 식물성 기름인데 여기에 수소를 어거지로 넣어가지고 경화시킨 지방으로 바꾼 거예요. 원래는 기름이었는데 지방으로 바뀐 거죠. 하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말이고 답이 되겠습니다. 단위 그램당 열량이 높고 포만감을 준다. 지질이 맞는 말이죠. 단위 그램당 열량이 제일 높아요. 지질은 9, 알코올은 7,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4g당 킬로칼로리가 난다. 식품을 지질로 가열하면 풍미가 좋아진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닭튀김 같은 거 아주 사족을 못 쓰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게 기름에 가열을 했을 경우에 풍미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3번 다음 중 결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모든 식품에 포함된 물기, 수분은 결합수 아니면 자유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합수 아니면 자유수. 그런데 우리가 착즙기나 이런 데에 넣고 압착을 시켰을 때 물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녹즙이나 이런 거로 빠져 나오는 거는 모두 자유수예요. 결합수는 그렇게 물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걸 염두에다 두고 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0도씨 이하로 떨어져도 얼지 않는다. 결합수의 성격으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는 거는 자유수예요. 2번 식품 속에 얼마가 있든지 미생물이 이용하지 못한다. 이용하지 못하죠. 이용할 수 있는 건 자유수예요. 용매로 작용한다.
이건 자유수예요. 용매로 작용하지 못하는 게 결합수입니다. 100도씨로 가열해도 증발하지 않는다. 예, 맞는 말이죠. 증발하면 자유수예요. 예, 계속해서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액티브 오럴, 수분 활성도라는 말이에요. 수분 활성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옳지 않은 것. 효소는 AW가 클수록 활성이 증가한다. 맞는 말이에요. 이 효소뿐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미생물이 AW가 클 때 꼭 비례하는 건 아닌데 클 때 활성이 증가해요. 특히 박테리아는 수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삽니다. 2번 소금이나 설탕은 보통 식품의 AW를 낮춰준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탕이나 소금 같은 것을 넣으면 이게 완충작용을 해요. 물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건조된 식품은 신선한 것보다 AW가 낮지요. 예, 그러니까 미생물이 살질 못하죠. 건조한 식품에는. 박테리아, 세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생물 중에서 가장 낮은 AW에서 생육이 가능하다. 틀린 말이에요. 가장 낮은이 아니고 높은 AW에서 생육이 가능해요. 박테리아는. 그러면은 순서를 꼭 알고 계세요. 곰팡이가 AW가 가장 낮아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모, 그 다음에 박테리아, 즉 세균이 순서대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가장 높은 AW에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번 문제 들어가. 다음 중 단위 그램당 열량이 높은 것부터 나열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열량원은 대표적인 열량은 4가지밖에 없어요. 즉 지질, 알코올, 단백질, 탄수화물. 예, 그 순서대로예요. 그러니까 지질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알코올이 그 다음 높고 단백질, 탄수화물이 같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 원래 함유량은 단백질이 탄수화물보다 원래는 조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질은 g당 9 kcal, 알코올은 7 kcal, 단백질, 탄수화물은 4 kcal를 내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내분비물로 볼 수 있는 것을 물어봤어요. 있는 것을 물어봤어요. 여기서 내분비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호르몬이라는 뜻이에요. 호르몬. 호르몬을 우리가 내분비라고 합니다. 왜 내분비라고 하는지 또 복잡하게 설명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강의에서 하는 거로 하고요. 여기서는 내분비물이라는 말이 호르몬하고 같은 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거는 레닌 아닙니다. 이거는 신장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밀레이스, 펩신, 트립신은 모두 효소예요. 이거는 효소를 우리가 외분비물이라고 합니다. 효소를 외분비물, 호르몬을 내분비물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리고, 예,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칼슘과 단백질의 흡수를 돕고 정장작용을 하는 것이 뭐냐? 이 정장이라는 말이 뭔데? 정장. 예, 장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소장이나 대장을 깨끗하게 한다. 라고 하는 말을 정장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정장작용을 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건 원래 뭐예요? 요구르트죠. 요구르트. 예. 그런데 여기 칼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1번 셀룰로스. 예, 얘는 정장작용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섬유소. 그래서 우리가 미에로, 화이바 이런 그 식품도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얘 칼슘하고 관계가 없어요. 젖당. 얘가 우유하고 관련된 거는 젖이 이게 우유나 사람 모유도 젖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는 칼슘이 많죠.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되겠고, 칼시토닌. 얘는 칼슘하고 관계되는데 정장작용에 문제가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요구르트처럼 정장작용에 영향을 주지만 칼슘을 흡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예, 하니까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밀로펙틴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어요. 기본 구성은 글루코스이다. 글루코스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러죠? 예, 포도당. 예, 포도당이라고 하죠. 예, 맞아요. 아밀로스, 아밀로펙틴 다 글루코스가 기본이에요. 알파 1사결합과 알파 16결합으로 이어져 있다. 맞는 말입니다. 예, 아밀로스는 알파 1사결합으로 쭉 연결돼요. 알파 1사결합으로 쭉 연결되는 게 아밀로스, 맵살이고 여기에 이렇게 가지를 쳐요. 여기가 16결합 하는데요. 이렇게 가지 치는 데가. 이렇게 가지를 치는 16결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밀로펙틴이다. 요오드 반응에서 청색을 나타낸다. 예, 틀린 말이에요. 청색을 나타내는 건 아밀로스예요. 그리고 아밀로펙틴은 분홍색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되겠고 찰곡류는 아밀로펙틴만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맞는 말입니다. 통상 우리가 뭐뭐만 100% 이런 거는 대부분 다 틀린 말이에요. 답이. 그런데 아밀로펙틴하고 찰곡하고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찹쌀이라든지 찰조라든지 차조 또는 뭐 찰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밀로펙틴으로 100% 99.9% 구성되어 있어요. 예,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동물에서 추출되는 천연 검질 물질 성분인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동물에서 추출된다는 게 중요해요. 검질 물질이라는 거하고 동물이라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는 거죠. 예, 콜라겐 이거는 검질 물질이 아니에요. 전분은 검질 물질이 아니죠. 예, 팩틴은 이게 검질 물질이긴 한데 이건 과일이나 이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예, 구화검 이거는 역시 이제 당질이긴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동물성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한천 해조류니까 알긴산염도 이건 뭐 미역이나 이런 거잖아요. 해조류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죠. 동물성이 아니니까. 젤라틴, 키틴 예,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물렁뼈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갑각류의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죠. 예, 해서 4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필수지방산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예,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이 세 가지는 필수지방산이에요. 이 두 개는 무조건 필수지방산이에요. 인체 또는 포유류 동물 체내에서 일체 생성이 안 됩니다. 이 필수지방산이라는 이 필수라는 말이 반드시 식품을 섭취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되니까 식품으로 섭취해야 되는 거죠. 예, 리놀레산, 리놀렌산은 무조건 섭취해야 돼요. 바깥에서. 아라키돈산은 원래는 이게 만들어요. 체내에서 만듭니다. 이게. 그런데 그 양이 너무 적어. 그래서 식품으로 반드시 보충을 해야 돼요. 예, 스테아르산은 필수지방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인체 내에서. 예, 계속해서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육류, 생선류, 알류의 주성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고기류를 얘기하는 거죠. 예, 여기에 주성분은 뭐죠? 단백질이죠. 예, 맞습니다. 예, 탄수화물은 주로 곡류, 서류, 감자를 서류라고 하죠. 고구마 이런 거. 지질은 주로 두류 가공식품이나 유지류 이런 데 있는 거죠. 그리고 바이타민은 이거는 이제 열량 영양소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바이타민이나 무기질은. 그러니까 이거는 빼고 나머지 이제 열량 영양소를 볼 때 단백질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을 물어봤어요. 황아미노산. 예, 이거는 답이 2번 메티오닌 되겠고요. 메티오닌 뿐만이 아니고 시스틴
그리고 호모시스테인 이런 것들이 함황 아미노산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1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칼슘의 급식원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예, 이것은 답이 우유가 되겠습니다. 우유는 유당, 단백질, 불포화지방산, 콜린, 바이타민 B군, 그리고 이제 칼슘을 비롯한 미네랄 이런 것들이 풍부한 완전식품이에요. 우리가 달걀도 완전식품이라고 하는데 달걀보다 더 완전해요. 우유가. 예,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 바이타민 B군. 물론 여기에도 칼슘, 마그네슘, 아연, 철분 이런 미네랄이 많아요. 들기름에도. 그런데 우유보다는 여기서 가장 적합한 걸 물어봤으니까 우유보다는 들기름이 적다. 돈육, 단백질,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신, 피리독신, 코바라민, 포타슘 칼륨이라고 그러죠. 예, 이런 것들이 돼지고기에서 얻어질 수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 티아민은 B1, 리보플라빈은 B2, 나이신은 B3, 피리독신은 B6, 코바라민은 B12예요. 이게 다 뭐에 해당되느냐? ATP를 생성하는, 즉 신진대사의 핵심이 되는 조효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 섭취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감자는 탄수화물하고 대단히 중요한 게 있어요. 감자에서 뭐냐? 아스코르브산이라고 우리가 바이타민 C라고 하는 거 있죠? 항산화제,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이게 감자에 엄청 많습니다. 이게 웬만한 채소보다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북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감자가 주식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지용성 바이타민의 결핍증과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어요. 바이타민 F, 피부염, 성장이 정지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이타민 F는 지금 강사한테서 들어본 적이 없죠? 예, 이게 바이타민 F는 통상 우리가 바이타민이라고 안 해요. 이거를 필수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타민 F하고 필수지방산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수지방산이 부족해지면 피부에 각질이 생긴다든지 그러고 어린애들이 성장이 안 돼요. 예,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단을 만들 때 애기들 음식은 지질을 더 많이 넣어야 돼요. 그 어른 음식보다 지질을 훨씬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거 꼭 기억을 하고 계세요. 바이타민 A는 안구건조증, 안염, 각막 연화증, 이게 눈하고 관련된 거예요. 뭐 야맹증 이런 것이 바이타민 A하고 관계된 거죠. 바이타민 D는 뼈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은 골연화증, 애들은 유아발육부진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구루병이에요. 그 다음에 바이타민 K, 얘는 혈액 응고 문제에 있는 거예요. 혈액이 응고가 안 돼. 상처가 나면 피가 계속 나요. 이걸 우리가 혈우병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혈우병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혈우병은 문제가 있는 거고 바이타민 K 부족한 것은 임시적인 거니까 차이가 있죠. 예, 불임증이라든지 근육 위축증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바이타민 K는 관계가 없다. 이제 근육 위축증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이제 미네랄하고 오히려 더 가깝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1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타액 속에 들어있는 소화효소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물어봤어요. 타액이 뭐예요? 타액이. 예, 침이죠, 침. 카세인을 응고시킨다. 이 카세인을 응고시키는 것은 레닌이에요. 레닌인데 저 앞에서 레닌 한번 나왔었죠? 거기서는 RENIN이었었는데 여기는 NNIN이에요. 예, 이거는 뭐죠? 예, 유당을 응고시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기능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애기들이 그 유당을 그 소장에서 소화를 못 시켜요. 잘. 갓난 아기들은. 그래서 위에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근데 이 레닌이 위에서 분비되는 겁니다.
전분을 메가당으로 분해한다. 예, 맞는 말이에요. 이게 타액 아밀레이스, 아밀라제라고 그러죠. 예, 타액 아밀레이스의 메인 기능이 메가당으로 분해하는 거예요. 물론 덱스트린이라는 거로도 분해를 합니다. 단백질을 펩톤으로 분해한다. 예, 이거는 단백질 효소니까 프로테이스, 그러니까 프로타제라고 그러죠. 예, 프로테이스의 기능이에요.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하는 것은 이건 슈프레이스, 슈플라제라고 하죠. 예, 그거의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6번 문제로 또 넘어가. 다음 중 전구체에 대한 해당 소화효소의 연결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이 문제 무지하게 어려운 문제네요.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우선은 전구체라는 말이 뭐죠? 전구체. 이 전구체라고 하는 것은 비활성 상태예요. 비활성 상태라는 말은 또 뭐예요? 이걸 예비군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예비군은 뭐죠? 평소에는 군인이 아니죠. 그런데 동원령이 발생되면 전쟁이 났어요, 국가에. 그래서 동원령이 발생되면 군인으로 바뀌죠. 그러면은 예비군일 때는 이 전구체 상태예요. 비활성 상태. 그런데 동원령이 발령되면 군인으로 활성화되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전구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구체에 대해서 동원령이 일어남으로써 효소로 바뀌는 것하고 올바르지 않은 것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첫째, 에르고스테롤. 이건 버섯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식물성이죠. 얘가 그 특정 기능을 받아서 바이타민 D2로 넘어갈 수 있죠. 예, 맞는 말이에요. 이게 바이타민 D2의 전구체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이타민 D2는 바이타민이지 소화효소가 아니에요. 소화효소는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에르고스테롤이 바이타민 D2의 전구체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효소가 아니에요. 바이타민 D2가. 그래서 이게 틀린 답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펩시노겐은 펩신으로 변하죠. 트립시노겐은 트립신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다 단백질에 작용하는 효소들입니다. 텐시노, 이게 테시가 아니고 텐신이에요. 텐시노겐은 안지오텐신으로 변해요. 안지오텐신은 뭐 하는 거죠? 항이뇨 기능이나 또 소변에서 소듐을 재흡수하는, 소듐이 뭐예요? 나트륨을 재흡수하는 촉진 효소가 안지오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번 보시면 여기 겐이 신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겐이 예비군이고 신이 동원령을 받은 군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1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식품과 감칠맛 성분이 잘못 연결된 것을 물어봤어요. 어류 육류에 카노신이라는 것이 있대요. 맞는 말이에요. 예, 2번 버섯 죽순에 타우린이라는 게 있대요. 틀린 말이죠. 예, 버섯에는 GMP라는 게 있어요. 타우린은 어디에 있죠? 갑오징어 이런 데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오징어, 새우에 베타인이라는 게 있죠. 어류 육류에 크레아티닌이라는 게 있다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참고로 알고 계세요. 크레아티닌은 나중에 이게 변해서 뭐를 생성하냐면 크레아틴이라는 것을 생성해요. 크레아틴. 근데 이 크레아틴이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해요. 무슨 기능을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순발력이 요구되는 운동을 해야 된다. 깡패가 막 쳐들어오는 바람에 막 도망가야 된다든지 이럴 때 급격하게 에너지를 발생시킬 때 가장 먼저 뭐가 쓰이냐면 이 크레아틴이 쓰이는 거예요. 이 크레아틴은 체내에 있는 크레아틴이 얼마만이면 싹 없어지냐면 1초 내지 2초 만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땡 해가지고 그냥 내빼는데 다 써버려요. 시작하자마자.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이제 쓰이냐면 그 글리코겐이 쓰이는 거죠. 어디에?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 그리고서는 이제 지방산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글리코겐이 소모되는데 5분이 안 걸려요. 30초 정도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뭐 아주 막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해가지고 글리코겐 저장량을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5분까지 못 버텨요. 그러니까 한 2, 3분 지나면은 벌써 지방산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되죠. 그런 거를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하기 전에 한 30분 이전에 물하고 당류를 조금 이제 뭐 사탕 같은 거는 아니라도 뭐 그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먹어놔야 돼요. 그래야 근육이 손상이 안 돼요. 그 먹은 당질에 의해서 일단 운동 에너지가 먼저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괄호 안에 맞는 말로 짝지어진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괄호를 한번 보시죠. 안토시아닌은 화학적 성질에 의해서 산성에서는 뭐, 중성에서는 뭐, 염기성에서는 무슨 색을 띈다라는 게 문제네요. 예, 산성에서는 적색, 중성에서는 보라색, 염기성에서는 청색을 띄어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안토시아닌의 특징이 빨간색 산성, 보라색 중성, 파란색 알칼리성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1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시금치를 오래 삶으면 갈색이 된대요. 그 갈색이 된 성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예, 이거는 페오피틴입니다. 예, 페오피틴. 원래 이 시금치에 있는 녹색 성분은 클로로필이에요. 원래 클로로필인데 이거 지용성입니다. 그런데 얘가 오래 삶으면 특히 물이 또 적을 때 뭐 더해요. 물이 적은 상태에서 오래 삶으면 마그네슘이 클로로필에 있는 마그네슘이 떨어져 나가면서 페오피틴으로 변하는데 얘는 수용성이에요. 얘는 지용성인데 여기서 마그네슘이 떨어져 나가면서 수용성으로 변한다. 카르티노이드 얘도 지용성이에요. 얘는 무슨 색깔이죠? 노랑, 주황색 이런 거죠. 예, 이 카르티노이드 할 때 얘가 캐롯이라는 뜻이에요. 캐롯, 당근. 그러니까 당근 색깔을 얘기하는 거죠. 예, 플라보노이드는 뭐죠? 예, 플라보노이드는 이게 수용성인 안토시아닌이나 안토젠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토젠틴은 뭐에 해당되죠? 새우라든지 이런 거 그 붉은색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토시아닌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나왔었죠? 산성, 중성, 알칼리성에서 적색, 자색, 청색으로 변하는 그런 이제 색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2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녹색 채소를 데칠 때 색상을 선명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적합한 것을 물어봤어요. 산성을 희석시키기 위해 조리수를 많이 잡는다. 예, 맞는 말이죠. 여기서 산성은 뭐예요? 유기산이니까. 예, 유기산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조리수를 많이 잡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섬유소가 무를 정도에서 재빨리 건져내어 찬물에 헹군다. 예, 맞는 말이죠. 예, 조리수의 양을 최소로 하고 뚜껑을 닫아서 색의 용출을 최소한다. 틀린 말이죠. 예, 이렇게 조리해야 되는 식품은 뭐예요? 조리수 양을 최소로 하고, 원래는 조리수 양을 많고 뚜껑을 여는 거예요. 원래는 데치는 게. 그런데 조리수의 양을 최소로 하고 뚜껑을 닫아서 데치는 식품이 있죠. 그건 뭐예요? 가지라든지 이렇게 자색, 보라색 채소는 이 3번처럼 하는 거예요. 4번 휘발성 유기산을 분산시키기 위해 뚜껑을 열고 데친다. 그러니까 휘발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2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육류의 색소 성분, 육류의 색소 성분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물어봤어요. 네, 미오글로빈. 첫 번째 답이 나왔네요. 미오글로빈이에요. 클로로필은 이건 엽록소니까, 엽록소의 녹색이니까 이건 식물성이죠. 카르티노이드는 이거는 당근이라든지 이러니까 주로 식물성이에요. 안토시아닌은 주로 식물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고추라든지 뭐 이런 데 있는 거, 예를 참이라든지 이런 거죠. 이제 그 동물성 색소는 미오글로빈 뿐만이 아니고, 미오글로빈은 근육에 있는 거예요. 근육.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고기라고 하는 게 빨간색이잖아요. 그게 미오글로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피의 색깔이 빨간 거는 헤모글로빈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어라든지 또는 이제 오징어라든지 이런 걸 익히면 조금 그 보라색 비슷한 색깔이 나죠? 그거는 이제 헤모시아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새우라든지 뭐 가재라든지 바닷가재 이런 것들 그 가열을 하면 붉은색으로 바뀌죠? 예, 그게 아스타잔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2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녹색 채소를 수확한 후에 상온에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갈색으로 변하죠? 우리가 뜬다 그러잖아요. 채소가 뜬다. 그 뜨는 원인으로 맞는 것을 물어봤어요. 1. 클로로필의 철이 마그네슘으로 취환돼서. 예, 아니에요. 철은 어디에 있어요? 클로로필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 거죠? 헤모글로빈에 있는 거죠. 예, 클로로필에는 마그네슘이 있는 거예요. 마그네슘이.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떨어져 나가서 페오피틴이 되는 거예요. 예, 2번 클로로필이 페오피틴으로 변해서 이게 맞는 답이죠. 뭐가 떨어져 나가서? 마그네슘이 떨어져 나가서. 엽록소의 마그네슘이 구리로 치환돼서. 아니에요. 치환되는 행위가 안 일어나요. 엽록소가 클로로필로 변해서 엽록소에 있는 녹색 성분이 클로로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죠. 예, 해서 2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갈변 반응으로 풍미가 좋아지는 식품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첫째, 간장. 풍미가 좋아지는 거 맞죠? 된장 맞죠? 녹차 얘는 아니에요. 홍차 맞는 말이에요. 자, 간장, 된장은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서 유기산과 환원당이 합쳐지는 게 같은 기능이에요. 녹차는 덕금차예요. 덕금차.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덕금차예요. 중국에서는 홍차 같은 발효차를 만들죠. 우롱차라든지 이런 거. 그런데 우리나라는 덕금차를 만들어요. 이 덕는 이유가 뭐예요? 고온에서 효소를 불활성화시킴으로써 발효되지 않게, 갈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녹차가 갈변 반응하고는 관계없다. 홍차는 예, 사과를 우리가 칼로 깎으면 조직이 파괴되면서 효소에 의해서 갈변 반응이 일어나죠. 홍차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조직의 상처, 그러니까 찻잎을 다지면서 상처난 부분에 효소가 작용을 해서 사과처럼 갈변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거는 효소적 갈변 반응이에요. 홍차는. 예, 이제 간장하고 된장은 비효소적 갈변 반응, 홍차는 효소적 갈변 반응, 녹차는 갈변 반응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캐러멜화 반응의 주요 영양소로 합당한 것이 뭐냐? 예, 캐러멜화 반응이 뭐예요? 예, 캐러멜화 반응은 당질이 열과 작용을 하면서 진한 갈변이 되는 걸 캐러멜화라고 하죠. 예, 전분이 그 열과 작용을 해서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호정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캐러멜은 전분이 아니고 당질. 그러니까 전분이 분해된 걸 당질이라고 그러죠. 예, 당질이 갈변된 게 캐러멜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미노산은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서 비효소적 갈변이 되죠. 예, 지방산 역시 마찬가지로 페놀 성분이 효소적으로 갈변될 수 있어요. 예, 그럴 때에 역시 마찬가지로 갈변이 되죠. 이 아미노산이 비효소적으로 갈변되는 게 간장, 된장의 대표적인 건데, 간장, 된장에 있는 콩의 그 지질 성분이 페놀 성분과 그 효소적 결합을 해서 갈변이 일어나는 기능이 일부 포함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바이타민은 갈변을 억제하는 거예요. 항산화제. 바이타민 C가 강력한 항산화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타민은 오히려 캐러멜화 요소가 아니고 이런 갈변 반응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2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마이야르 반응의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어요. 마이야르 반응은 이게 프랑스 말로 해서 마이야르고요. 영어로 하면 이게 메일라드 라고 읽어요. 같은 말이에요. 메일라드나 마이야르나 같은 말이고, 이거를 우리가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이라고도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당과 아미노산이 열과 수분에 의해서 결합되면서 발견되는 비효소적 발변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당, 아미노산, 열, 수분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되겠죠? 당 맞죠? 효소가 뭐예요? 효소는 안 들어간다고 했죠? 비효소적이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되겠고, 수분은 물과 또 온도. 왜냐면은 이게 적절한 온도 내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온도가 더 필요한 거죠.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끝났고요. 다음번에 한식재료 핵심 문제 2에서 만나겠습니다. 한식재료 핵심 문제는 3번 아니면 4번까지 갈 예정이에요. 나머지 과목들은 한 번으로 끝나는데 한식재료는 1, 2, 3, 4 또는 1, 2, 3편까지 갈 예정입니다. 무슨 시험을 보시든지 재료 핵심 문제는 모두 보셔야 돼요. 한식 조리기능사 시험을 보신다고 해서 한식만 보지 마시고 양식, 일식 보고 중식 다 보세요. 나머지 시험을 보시는 분도 다 마찬가지로 모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한 번에 합격하세요. 필기는 실기하고 달리 여러 차례 본다고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실 때 머리 싸매고 준비하실 정도는 아니라도 정성 들여서 하세요. 지금 셰프 팩토리에서 그 제시하는 문제가 하루면은 사실 다른 일 않고 오로지 이 공부만 할 때 하루면은 다 될 수 있는 정도 양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한다 해도 2, 3일이면 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좀 정성 들여 공부해서 한 번에 합격하세요. 필기는 2번, 3번 이렇게 보는데 너무 아까워요. 시간도 아깝고 수수료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합격하실 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